요즘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매년 추석 전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증시가 추석 선물이라도 주듯이 그동안 힘들었던 것을 잠시 잊은 채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지수의 상승보다는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을 주는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먹잇감이 많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은 장기적인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추석 전에 다양하고 오랜만에 변동을 주는 먹잇감들이 늘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첫 상승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시세를 주지 않던 게 갑자기 시세를 준다면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많다 하더라도 매수 포인트를 어디서 살지 아니면 어디를 뚫어줄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진입을 할지 계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고, 계획을 잘 잡는다 하더라도 그게 움직여줘야지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만약 움직이지 않고 이 기회를 계속 잡고 있다면, 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냥 수익이 안 나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회를 노려볼 만한 종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9월 11일 수요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일, 13일, 목, 금, 토일 연속 4일 추석이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무리 추석이라 하더라도 좀 답답하고 심심할 것 같습니다. 현재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 미국 증시가 3%, 다우가 마이너스 2% 넘게 빠지고 나스닥이 3%.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박스권인데 이 하락했던 구간을 다시 돌파해서 다시 주가가 상승 추세로 놓여져 있습니다. 보시면 차트가 거의 무너지지도 않았고 추세도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회복을 했고, 이때가 무역전쟁에 대한, 이때 미국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 중국에서 미국에 대한 관세를 해가지고 갭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마이너스 0.4% 갭하락 시작 이후에 플러스 0.2%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금리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하였고, 이제는 중국과 미국의 그냥 무역전쟁에 대한 악재는 잠깐 충격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보면 미국의 추가 관세 이런 것보다는 금리 영향으로 빠졌다고 볼 수 있고, 다음 달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무역 고위급 협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이번 달 중순부터도 양국 실무진이 협의를 진행해서 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환율도 1200원을 깼습니다. 저는 이 1200원으로 올라와서 1200원은 좀 강력하게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1200을 그냥 깨고 1194원, 현재 1194원까지 떨어졌으며,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와 홍콩 대규모 시위, 다양한 악재들이 겹쳐 있었는데 이 불안한 요소들이 해소되었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증시가 안정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추석이죠. 해외 증시도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그동안 똑같은 악재로 많이 우려먹었는데 그 영향도 약해지고 있고, 불확실성이 실질적으로 해결된 건 없지만 중간중간에 변동성에 대해서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갑자기 나오는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하겠죠. 해외적인 그런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그런 이슈들보다는 직접 우리나라가 그날 당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나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해외 증시는 그냥 참고용이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차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올해 추석도 똑같은데 작년 추석도 보시면 작년 추석에 증시가 어떻게 흘렀냐면 코스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석이 이때 폭락장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고점을 찍고선 작년 6월인데 이렇게 보시면 고점을 찍고선 작년 6월부터 수급이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여기서 중간중간에 좀 버텨주고선 계속적으로 고점을 뚫기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6월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저점을 그냥 파괴를 하고선 무너졌는데 추석 직전에 작년 추석이 9월 24일 이쯤이었습니다. 24, 25, 26 여기까지였는데 추석 전에 똑같습니다. 지금과 추석 한 달 전에 바닥까지 찍었다가 추석 때 급등을 했죠. 전까지 이 증시가 약속이라도 한 듯 추석 선물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추석을 앞두고선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 며칠 유지를 해주다가 순식간에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추석이 10월 1, 2, 3, 4, 5, 6 2017년 추석이 10월 1, 2, 3, 4, 5, 6이었습니다. 보시면 이때는 뭐 폭락장이 아니고 상승하기 전이라서 그렇게 폭락장과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추석이 끝나자마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신고가까지 쉬지 않고 급등을 했고 한 번 쉬고선 급등을 했고 결국에 작년과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분위기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작년에는 추석 전까지는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추석 선물을 주듯이 잠시 추석까지 올렸다가 추석이 끝나고선 그대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게 작년과 똑같이 되라는 보장은 없지만 최근에 좀 걸리는 게 수급입니다. 증시에서는 변동성이 많고 변동성이 나타나고 거래대금이 많고 신고가를 찍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할 종목은 찾아보면 널렸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약간 약하다는 게 아쉬운 점이고 최근에 기관이 이렇게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똑같이 추석 전까지만 오르고 추석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하락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것도 추석이 끝난 다음에 이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계속적으로 양매도가 계속 누적된다면 이 누적되었던 게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이틀 그냥 사고 파는 거면 모르겠는데 최근 한 달 동안 보시면 최근 한 달 내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 지금 이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에 작년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판단을 하는 게 공매도와 대차장고 그리고 개인들의 신용. 개인들의 신용은 이날 8월 6일 저점을 찍을 때 그 전까지 개인들의 신용이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들이 지수가 계속적으로 바닥을 깨고선 반대 매매가 나오니까 신용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9조 원 이날이 9조 원이었는데 9조 원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개인들의 그런 물량들을 기관과 외국인이 다 받아먹으면서 지수를 이렇게 급등시킵니다. 지금은 다행히 이 신용잔고가 8조 원대 이 8조 원대가 그래도 안정적이긴 하지만 더 줄어들면 좋습니다. 이게 신용잔고 추이인데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게 8조 원에서 다시 9조 원 이 떨어졌던 수치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8월 6일 9조 원까지 다시 복귀를 한다면 이 복귀를 한 상태에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다시 나빠진다면 분명히 다시 저점을 깰 수도 있습니다. 황금선을 깨고선 다시 하락 분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추석이 끝난다고 안심할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추석 전에 크게 걱정 없이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많고 변동성이 생기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당일 터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주식시장 자체가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종목들, 이런 괜찮은 종목들이, 모든 종목이 괜찮은 건 아니지만 괜찮은 흐름으로 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방식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찾아보면은 정말 많습니다. 종목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역시나 오전장에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도 됩니다. 오전장에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평소에 보고 있던 종목이나 뭐 아니면은 눌림목에 사거나 아니면은 뭐 고점을 뚫어줄 때 평소에 보고 있던 종목과 합쳐가지고 시초가에 튀어 오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잡아가지고 시초가 매매한다면 분명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이 시작하고선 시간이 좀 지나고 한 9시 반 지나고 10시, 11시 이렇게 돼도 수급이 돌아오지 않고 양매도가 좀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오전장만 매매를 하고 웬만하면 종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거래량 깡패 종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이런 수급이 나올 경우에는 오전장에만 매매를 하시고, 진짜 확실하고 고점을 뚫어주는 종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수급이 나올 경우에는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전장에는 무조건 매매해야 됩니다. 오전장에는 할 수밖에 없고, 오전장이 지나고선 시간이 30분이나 1시간 지나고도 양매도가 강하게 나온다면은 잘 오르던 종목도 추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을 체크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작년 추석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9월 21일까지가 추석 전, 그리고 27일부터 추석 후, 정확히 추석이 끝나자마자 폭락을 했습니다. 그냥 쉬지도 않고 추석 끝나고선 딱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그냥 쉬지도 않고 폭락.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작년 10월에 한 번 폭락하고 조금 쉬다가 두 번 폭락하고, 작년 10월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석 전후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추석 전 9월 21일 전 한 달 전까지 8월 21일까지 본다면 수급이 엄청나죠. 양매수. 하루에 외국인이 1000억 이상, 기관이 1300억 이상, 엄청난 수급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수급이고, 이날은 수급 매매를 하든 뭐 일반적인 종목을 매매하든 웬만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엄청난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신 쪽에서 700억. 투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금융투자나 연기금 사모펀드, 얘들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투신이 대량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는 연기금이 훨씬 많겠지만 투신 쪽에서 주식을 견인하는 힘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투신 쪽에서 추석 전까지만 보더라도 그냥 대놓고 매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급이 엄청나게 좋죠. 엄청나게 좋습니다. 하지만 추석이 끝나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도 쉬지 않고, 뭐 얘들은, 금융투자들은 물타기를 하는지 뭐 싸게 사려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은 코스피에서도 이때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지수를 방어하려고. 그리고 계속 첫 번째 엄청난 하락이었고 투신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락 보이시죠? 이때 5거래일 동안 이때도 투신의 매도가 엄청 강했습니다. 그리고 좀 진정돼서 이제 투신의 매도도 진정이 되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데 대충 감이 오시죠? 추석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매도. 이게 쌓이다 보면 폭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투신 쪽에서 아주 강력한 매도가 나오진 않지만 투신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뭐 약속이라도 한 듯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걱정이 되는 게 추석이 끝나고도 이런 식의 수급이 나온다면 상승했던 지수가 못 버티고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619원을 지지해 줘야겠죠. 강력하게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구간을 지켜야 되고, 이 구간을 못 지키고서 무너지면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가 황금선을 그냥 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선을 깬다면 여기서부터도 수급이 다시 안 돌아서고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면 뭐 여기서 순식간에 최근에 7% 하락도 나왔는데 순식간에 하락을 하면서 뭐 사이드카나 더 심하면 서킷 브레이커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지수가 한 방에 하락은 하지 않고 분명히 신호를 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여기, 그리고 계속 수급이 악화된다면 여기. 좀 더 확실한 것을 보려면 개인들의 신용잔고, 그리고 대차잔고,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다시 9조 원을 넘어선다면, 그리고 수급까지 약화된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해외 증시에 무슨 호재가 있든 악재가 있든 간에 해외적인 요소는 신경을 쓰지 않고선 인버스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웬만하면 증시가 올랐던 자리를 유지시켜주면서 장기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지수가 잘 돼야 되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락에 대한 대비는 무조건 해두는 게 좋고, 이 주식시장에서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오전장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고 이 적극적인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추석 전까지도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괜찮은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에 4일 동안 쉬어야 되니까 월요일, 수요일, 화요일은 좀 크게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장에 수급이 약하면 그냥 오전장에 수익을 내고선 쉬면서 진짜 여유롭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갤럭시 폴더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고 시세를 줄지 기대가 됩니다. 추석 전까지 성공 투자하시고 추석 후에도 좋은 분위기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